수온 변화, 수유 증가 등의 이유로 대방어회 가격은 작년 대비 비싸졌지만 그래도 인당 3만원이면 괜찮은 퀄리티의 대방어회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의 한 대방어 전문점에서 대방어회 한 접시를 무려 18만원에 판매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접시가 커도 3, 4인분 정도로 보이는데 이게 18만원이나 한다니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싼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랑이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과연 서울 최고가 대방어회는 왜 이렇게 비싼지, 그리고 그 맛은 어떤지 솔직하게 리뷰해보았으니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보물섬이라는 횟집입니다. 이곳은 겨울철만 되면 방어를 먹기 위해 예약 전쟁을 치른다고 하는데요. 저 또한 평일 오후 5시에 예약을 하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식당 앞에 주차할 곳이 따로 없지만 공용 주차장이 근처에 있거든요. 따라서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큰 불편함 없이 방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방어 가격만 들었을 때 보물섬이라는 식당이 규모도 상당하고 고급 레스토랑처럼 정갈할 줄 알았는데요. 그냥 동네에서 작게 운영하는 횟집이었습니다. 이렇게 식당의 외적인 것만 봐서는 왜 비싼지 아직도 감이 잡히지 않기에 얼른 들어가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곳의 메뉴는 다음과 같이 자연산 횟감을 비롯해 양식 횟감, 해산물 등 방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횟감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뉴에 양식 횟감 가격을 보고 이곳의 단가가 기본적으로 비싼 편인지 확인해봤는데요. 확실히 지역이 강남이다 보니 서울의 다른 횟집과 비교해봤을 때 살짝 더 비싼 감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방어 한 접시가 18만원인 건 자리값이라고 하기에도 상당히 비싼 편이었고요. 우선 이곳의 대방어의 메뉴는 크게 세 가지로 등살과 뱃살, 그리고 자연산 회가 포함된 15만원 한 접시와 여기에 특수 부위가 추가된 18만원 한 접시, 그리고 18만원 구성의 해물 모듬, 방어 김치찜이 추가된 28만원 세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방어 메뉴를 보다 보니 이게 몇 인분인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도 이게 궁금해서 주문 전에 사장님께 여쭤봤는데 그 대답이 약간 애매했습니다. 이곳에서 판매하는 대방어 회는 한 접시가 기본 단위라서 2명에서 오든 4명에서 오든 사이즈 구분 없이 한 접시 단위로 주문해야 하며 그 양은 2명에서도 먹을 양이고 3, 4명에서도 먹을 양이라고 하셔서 뭔가 메뉴를 확실히 파악하고 주문한 느낌이 아닌 홀린 듯 주문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제일 많이 나간다는 18만원 대방어회 특수부위 한 접시를 주문했고요. 잠시 후 기본 차림이 준비되었습니다. 우선 쌈장과 고추, 마늘, 미역 냉국이 나왔고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시래기 된장국과 삼치구이, 참기름장, 김, 묵은지가 나왔습니다. 일단 새끼다시라고 불리는 곁들이 안주는 삼치구이가 전부라서 곁들이 안주 때문에 이곳의 대방어회가 비싼 느낌도 아닌 것 같았고요. 그렇게 왜 비쌀까 의문이 풀리지 않던 차에 대방어회가 나왔습니다. 이야, 비주얼은 정말 좋네요. 이곳의 대방어회는 자연산 회를 한두 종 포함하는데 이날은 도다리와 참돔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어를 자세히 보면 우리가 알던 대방어회와 비주얼이 다르잖아요. 그 이유는 불로 겉을 살짝 구웠기 때문으로 기름진 대방어의 기름이 살 밖으로 올라와 다음과 같은 색깔과 윤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림잡아 양을 봤을 때 2명이서는 정말 배 터지게 드실 것 같았고요. 3명이선 충분히 먹을 양, 4명이서는 살짝 부족하거나 술안주 느낌으로 즐기기 좋은 양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이렇게 담긴 방어회는 중앙 쪽 부위가 제일 담백해서 안에서부터 바깥 방향으로 회를 즐기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워낙에 기름져서 담백하다는 말보다는 덜 기름지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서울에서 가장 비싼데도 줄을 서서 먹는다는 보물섬의 대방어회를 얼른 맛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방어회를 먹으려는 찰나 갑자기 사장님께서 서비스라고 하시며 방어 초밥을 인당 1개씩 제공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서비스 초밥은 전날 방어를 판매하고 남은 횟감을 숙성시켜 모든 손님께 맛보기용으로 내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갑자기 나온 이 초밥은 카메라로 찍으려고 했는데 나오자마자 바로 먹어야 한다고 하셔서 급하게 찍고 빠르게 맛보았습니다. 우선 방어는 숙성이 되어 부드러웠으며 불로 살짝 구워 올라온 기름진 캐릭터와 데리야끼 소스의 단맛, 짠맛이 묘한 조화를 보였는데요. 이런 소스의 캐릭터가 강한 편이라 생선회의 맛에 집중하는 초밥보다는 여러 양념을 곁들인 롤초밥에 가까운 맛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간이 센 편이라 입맛을 돋궈주는 역할로 식전에 제공해 준 것 같았고요. 이렇게 에피타이저로 제공된 방어초밥도 먹어보았으니 이제는 18만원 대방어회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먹을 건 방어 뱃살 부위. 앞서 먹은 초밥의 맛이 워낙 강렬해서 등살 부위는 건너뛰고 뱃살을 간장에 찍어서 먹어보았습니다. 야, 왜 사람이 많은지 알 것 같은데요? 우선 방어는 기름진과 더불어 살 자체의 감칠맛이 강해서 간장과 와사비를 곁들였을 때 올라오는 단맛이 정말 강렬했습니다. 거기에 불로 살짝 구워 올라오는 은근한 불레움도 맛에 한몫했던 것 같았고요. 이렇게 맛본 보물섬의 방어회는 확실히 맛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맛이 좋은 이유가 단순히 불로 구워서가 아닌 퀄리티와 연관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날 촬영하면서 중간에 여유가 있어 사장님께 방어에 대한 이야기를 약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방어를 참치처럼
방어처럼 취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이곳은 15km 내외의 특대방어만 취급하는데 그런 특대방어 중에서도 맛없는 게 있어서 맛있는 걸 선별하는 노하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기름진 정도로 얘기하는 건진 잘 모르겠지만 참치도 맛과 퀄리티에 따라 그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처럼 양질의 방어를 비싼 값에 들여오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가격이 되었고 그 맛도 좋은 거라고 합니다. 사실 이곳을 방문할 땐 상당히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런 이야기와 이를 받쳐주는 대방어의 맛을 보니까 비싼 가격에도 사람들이 왜 이곳을 찾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미술작품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이야기가 있을 때 새롭고 더 흥미롭게 느껴지는 것처럼 보물섬이라는 횟집의 비싼 대방어회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이런 내용은 꽤나 흥미롭게 다가가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이곳이 비싼데도 왜 인기가 많은지 어느 정도 이유를 찾은 것 같으니 마저 대방어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먹을 부위는 방어 갈비살입니다. 처음에 이름만 들었을 땐 참치 갈비살처럼 내장을 감싸고 있는 뼈 부근 살을 숟가락으로 긁어서 제공한 건 줄 알았는데 갈비뼈를 하나하나 제거하고 그 부근의 살코기를 썰어낸 게 바로 이 방어 갈비살이라고 합니다. 이건 다른 방어 전문점에서 먹어본 적이 없는데 과연 그 맛이 어떨까요? 방어 갈비살은 간장에 찍고 와사비를 곁들여 먹어보았습니다. 우선 생각보다 담백했어요. 물론 크기가 있다 보니 기본적으로 기름진 편이었지만 상대적으로 담백한 게 기름이 덜 찬 대방어의 가마살을 먹는 것 같았습니다. 이 역시 회 자체의 감칠맛이 좋아서 간장에 찍어 먹어도 좋고 참치를 먹듯이 참기름장에 찍어 먹어도 좋고 김에 얹어 먹는 것도 매력적이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대방어의 꽃이라고 불리는 부위를 먹어볼까 합니다. 바로 배꼽살. 배꼽살은 기름이 가득한데 이걸 불로 살짝 구워 기름이 싹 올라와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이 역시 간장에 찍어서 먹어도 좋겠지만 이번에는 참기름장에 찍고 와사비를 얹어서 김과 함께 먹어보았습니다. 우리가 해산물을 참기름장에 찍어 먹을 때 고소한 맛과 더불어 해산물 본연의 단맛도 싹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참기름장과 만난 이곳의 방어 역시 강한 단맛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기름진 부위를 기름장에 찍어 먹으면 느끼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요. 다행히도 생각보다 느끼하지 않았으며 참기름장의 고소함과 방어 기름의 고소한 느낌이 묘하게 달라서 이 조합을 통해 고소함이라는 맛을 더 풍성하고 탄탄하게 즐긴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이 조합으로 즐기다가 기름짐에 느끼해질 때면 함께 제공된 묵은지와 함께 먹는 것도 추천드려요. 씻은 묵은지가 아니라서 묵은지의 매운맛과 새콤함이 강한 편이지만 방어 역시 기름이 상당해서 이 둘의 조합도 은근히 괜찮았습니다. 이곳의 방어는 그저 회로 즐겨도 좋고 참치처럼 김에 곁들여 먹어도 좋고 모슬포 스타일로 김치와 함께 먹는 것도 좋기에 이는 취향껏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어회와 함께 제공된 횟감인 참돔과 도다리는 따로 불질을 한 게 아니라서 깔끔한 맛과 담백함으로 즐기기 좋았어요. 하지만 앞서 설명해주신 것처럼 방어가 느끼할 때 한 번씩 먹는 건 개인적으로 매력적이진 않았습니다. 방어의 맛이 워낙 강해서 참돔과 도다리의 맛이 많이 묻히더라고요. 이곳은 방어와 함께 나오는 횟감이 매번 다르기에 여러분이 방문했을 때에는 맛이 더 강한 회가 제공되어 흰살 생선과 대방어 모두 맛있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어회를 어느 정도 먹어봤고요. 이번에는 이곳의 또 다른 시그니처 메뉴를 먹어볼까 합니다. 바로 방어 김치찜. 방어 대가리와 살코기를 넣고 묵은지와 함께 조리한 찜 요리이며 가격은 중짜 기준 35,000원입니다. 처음에 가격과 음식의 비주얼만 봤을 때 약간 비싼 감이 있다고 느꼈지만 생각 이상으로 많은 방어 살코기 양에 사이드 요리의 개념보다는 방어회와 더불어 또 다른 메인급 요리지 않나 싶었습니다. 이건 살코기가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여서 찜에 들어간 묵은지와 함께 먹어봤는데요. 방어는 촉촉한 식감을 기본으로 담백함, 적당한 기름짐이 묵은지와 양념에 잘 어우러져 식사로도 좋았지만 술안주로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양념 맛은 단맛이 살짝 부각되는 편이었지만 묵은지를 기본으로 한 양념이라 그런지 단맛이 생각보다 조화롭게 다가오더라고요. 비린내 또한 전혀 느껴지지 않아 기존의 생선찜을 잘 못 드셨던 분들도 이곳의 방어 김치찜은 보다 편하고 맛있게 드시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참고로 이곳은 좋은 쌀을 써서인지 밥맛도 좋은 편이기에 이왕 먹는 거 밥과 함께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방어 김치찜을 즐기다 보니 매운탕도 제공되었는데요. 이곳은 회를 주문하면 매운탕이 기본으로 나오는데 이게 칼칼하고 시원해서 방어의 느끼함을 싹 풀어주고 좋더라고요. 사실 방어 김치찜을 먹고 느끼함이 해소되는 느낌이 적어서 칼칼한 게 필요했는데 이렇게 탕까지 나와 정말 든든하고 기분 좋게 식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줄 서서 먹는 방어 맛집 보물섬에서 식사를 했는데요. 이곳에 대한 한 줄 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말 맛있는 방어를 원한다면 비싸도 한 번쯤은 드셔보세요. 일단 이곳의 18만원어치 방어회 한 접시는 다른 대방어 전문점과 양, 부위 등을 비교했을 때 확실히 비싼 편입니다. 하지만 큰 방어 중에서도 양질의 방어를 엄선해서 비싸다고 얘기하셨고 실제로 그 맛도 얘기해주신 것처럼 다른 대방어 회보다 맛이 좋다고 느꼈기에 비싸도 정말 맛있는 대방어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한 번쯤은 권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쉬운 점은
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방어 최소 판매 단위가 한 접시라서 2명이서 방문하는 분들에겐 인당 75,000원가량의 비용을 내야 한다는 점이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양도 거의 3, 4인분 정도라서 정말 회를 좋아하고 많이 드시는 분이 아니라면 2명이서 한 접시를 먹는 건 힘들지 않을까 싶었고요. 그리고 방어를 먹다가 느끼할 때 먹으라는 자연산 회의 역할도 약간 애매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기름진 것만 먹으면 금방 질리니까 비교적 담백한 다른 횟감을 먹으라는 의미인 건 알지만 기름이 잔뜩 오른 불굴살 생선인 방어를 불로 살짝 구워 불레온과 기름짐을 더 돋보이게 한 상태잖아요. 이런 방어회와 함께 먹는 그 회의 캐릭터가 진짜 강한 게 아니라면 다소 싱겁게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먹었던 두 횟감도 캐릭터가 약한 건 아니었음에도 다소 심심하게 다가왔고요. 이곳에서 대방어회와 함께 제공되는 횟감은 날마다 달라지기에 보물섬의 방어회 에 대한 만족도는 날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랑을 리뷰를 마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안녕.